여러분 안녕하세요. 정보처리 산업기사 실기 강좌 시간입니다. 강의를 맡은 강사 윤영혜이고요. 자, 이번 시간은 업무 프로세스 일반 과목의 두 번째 시간이고요. 자, 2강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용어입니다. EIP인데요. Enterprise Information Portal입니다. 자, EIP는요, 자, Enterprise Information Portal의 약자이고, 기업 내외의 정보를 단일 인터페이스를 통해 자유롭게 검색, 가공, 공유할 수 있는 통합 정보 시스템입니다. 자, 메릴 린치가 발간한 보고서에서는 EIP를 기업 내부와 외부 정보를 통합해 이용자가 단일 출입구를 통해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맞춤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해주는 애플리케이션이다 라고 이분은 정의를 하셨고요. 자, 기업 간, 전자상거래죠. 기업 간,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 기업 고객 간, 비즈니스 투 회사, 회사라는 뜻이죠. 기반의 전자상거래가 활발해지면서 비즈니스가 기업 내부에 국한되지 않고 공급자와 고객, 협력사 등과 통합되면서 기업 내외적으로 정보를 공유해야 할 필요성이 생겼는데요. 자, EIP는 흩어져 생성되는 기업 안팎의 정보를 인포메이션 실시간으로 접근, 가공할 수 있는 시스템이므로 특히 경영자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EIP는요, 상황에 따라 엔터프라이즈 포털, 인터넷 포털, 코퍼레이터의 포털로 불립니다. 자, 두 번째 지식관리 시스템입니다. knowledge, 그 다음에 매니지먼트 시스템. 그래서 KMS라고 약자로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지식관리 시스템, knowledge 매니지먼트 시스템은 조직 구성원의 지식 자산에 대한 자세, 조직의 지식정보 보상 체계, 지식 공유의 문화 등 조직 차원의 인프라와 통신 네트워크, 하드웨어, 각종 소프트웨어 및 도구 등 정보기술 차원의 인프라를 기본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자, 지식관리 시스템은 지식 베이스, 지식 스키마, 지식 맵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지식 베이스가 원시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이터베이스에 비유된다면 지식 스키마는 원시 데이터에 대한 메타데이터, 이 메타라는 말이 굉장히 어렵죠? 예를 들어서 컴퓨터로 얘기하면 실제 데이터는 10이지만 이 데이터가 들어갈 수 있는 그 공간의 타입이 정수냐 실수냐 인티저냐 아니면 더블이냐 인트냐 플로트냐 이런 식의 이 데이터를 저장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의 구조, 요거를 저장하는 게 바로 메타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담고 있는 데이터 사전 또는 데이터베이스 스키마에 비유될 수 있고요. 지식 스키마 내에는 개별 지식의 유형, 중요도, 동의어, 주요 인덱스, 보안 단계, 생성, 조회, 갱신, 관리 부서, 정보 등과 전사적인 지식 분류 체계 등의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집을 지을 때 설계가 중요하듯이 지식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때도 먼저 지식 스키마가 잘 구축되어야만 향후 저장된 지식을 활용하거나 유지 보수하는 작업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계적인 컨설팅사인 아서 앤더슨, 인트라넷에 기반한 지식공간이라는 지식관리 시스템을 개발해서 전사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타 초우량 컨설팅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아서 앤더슨사의 지식관리 시스템은 전 세계의 다양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수행한
컨설팅 프로젝트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사례 분석 지식과 25,000여 명에 이르는 컨설턴트들의 자기개발과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원격 학습, 사이버 도서관, 제안서 작성, 지원 도구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또한 동시에 전 세계 80여 그룹을 지원할 수 있는 원격 회의 시설, 엑스트라넷을 이용한 고객 정보 서비스 기능, 자사 컨설턴트들 간의 연결 및 정보 교류를 지원하는 원격 접속 지원 기능 등의 통신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지식관리 시스템을 기반으로 아서 앤더슨사의 컨설턴트들은 전 세계 어디에서 어떤 유형의 비즈니스 문제에 당면하더라도 개인의 역량에 제약을 받지 않고 수십 년간 축적된 조직의 노하우가 되겠습니다. 자, 전사적 지식관리 시스템은 디지털 컨텐츠와 지식을 수집, 저장, 확산, 활용하기 위한 범용종 통합된 기업에 차려온 노력으로서 구조적 지식 시스템, 그 다음에 그 반구조적 지식 시스템, 지식 네트워크 시스템이 있고요. 지식 작업 시스템으로는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고 발견하도록 과학자, 기술자, 기타 지식 근로자들을 지원하는 전문화된 워크스테이션과 시스템으로 CAD, 가상현실, 투자 워크스테이션 등등이 있고요. 자, 지능형 기술로는 패턴 발견과 지식을 의사결정 및 지식 영역과 적용하기 위한 도구들로서 다 이거는 인공지능 쪽이죠. 데이터 마이닝, 신경망, 전문가 시스템, 사례 추론, 기반 추론, 퍼지 이론, 유전자 알고리즘, 지능형 에이전트 등등이 있습니다. 자, 이번엔 세 번째 전사적 응용 프로그램 통합 EAI입니다. 자, 기업 응용 프로그램 통합 Enterprise Application Integration EAI라고 하는데요. 자, 이것은 기업 애플리케이션 통합은 기업용 응용 프로그램의 구조적 통합 방안을 가리키고 전사적 응용 프로그램 통합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자, 재고와 선적, 수송 관리 목적의 공급망 관리 응용 프로그램과 현재의 고객과 잠재 고객 관리 목적의 고객 관리 프로그램 응용 프로그램과 경영 정보학 업무로부터 발생하는 데이터를 통해 일정 패턴을 찾아내기 위한 응용 프로그램, 인적 자원, 의료 관리, 조직 내 모든 의사소통, 기타 여러 가지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한 응용 프로그램들은 일반적으로 서로의 정보 공유나 업무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의견 교환을 할 수가 없는데, 이런 이유로 위의 응용 프로그램들은 이따금 자동화의 섬 또는 정보 적재소로 불리는데, 이런 상호 교류의 부족은 동일한 데이터를 여러 곳에 저장하거나 간단한 업무를 자동화하지 못하는 것 같은 비효율을 야기하게 됩니다. 자, 이에 비해서 기업 응용 프로그램 통합은 단일 조직 내부에서의 업무 프로세스를 최대한 단순화 및 자동화하기 위한 응용 프로그램들의 연결을 할 수 있게 하고, 이미 존재하는 응용 프로그램과 데이터 구조에 대한 전면적인 수정 작업을 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이에 대해 가트너 그룹은 EAI는 기업 환경에서 연결되어 있는 어떠한 응용 프로그램과 어떤 원천 데이터 간에도 이뤄지는 구석 없는 공유라고 정의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 기업 응용 프로그램 통합이 가지는 큰 의미는 서로 다른 다양한 시스템 간의 연결에 있는데, 다른 운영체들을 가동 중일 경우 또는 다른 데이터베이스와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 중이거나 더 이상 고객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기존의 레거시 시스템 간의 통합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이런 경우 시스템은 수정하기 힘들 정도로 강하게 뭉쳐있기 때문에 강종속 시스템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자, EAI 목적이요, 정보의 통합입니다. 자, 프로세스의 통합입니다. 벤더에 대해 독립입니다. 벤더 회사라는 뜻이죠. 자, 일반적인 견해로, 자, 그러면 정보 통합은 EAI는 일관성 있는 여러 시스템들의 정보를 보증하며 기업 통합을 의미합니다. 자, 프로세스 통합은 응용 프로그램 간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연결합니다.
벤더의 대독립은 응용 프로그램으로부터 업무의 정책과 규칙을 추출하고 EAI 시스템에 구현하여 비즈니스 응용 프로그램 중 하나가 다른 벤더에 의해 수정된다고 해도 비즈니스 규칙은 다시 만들어질 필요가 없는데, 일반적인 견해로 EAI 시스템은 응용 프로그램 단위의 전위 처리 시스템이 될 수 있고 일관성이 있는 유지된 접점을 제공합니다. 또한 다른 소프트웨어 패키지를 새로 익혀야 하는 번거로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줍니다. 자, 통합 패턴 보면요. 통합 형태는 EAI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한 유형으로는 중계와 연합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두 가지 유형은 때로는 동시에 일어나기도 하고요. 같은 EAI 시스템은 다중중계 시스템으로 유지될 수 있고, 게다가 외부 사용자의 요청에 대해 연합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자, 중계의 경우 EAI 시스템은 여러 응용 프로그램 사이에서 중개자 또는 브로커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응용 프로그램에서 어떠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EAI 시스템의 통합 모듈에게 통보됩니다. 해당 모듈은 다른 관련된 응용 프로그램들에게 전파하게 되겠고요. 자, 반면 연합입니다. EAI 시스템은 모든 응용 프로그램들의 최상위에 위치하게 되고요. 모든 외부로부터의 접속은 EAI를 통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EAI 시스템은 외부로 적절한 정보와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기 위해 구성되고 요청자의 위한 응용 프로그램과 서로 작업을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자, 접근 형태를 보도록 할게요. EAI는 동기, 시간을 맞춘다는 거죠. 비동기, 시간을 안 맞추는 거죠. 자, 접근을 모두 지원하고요. 동기의 경우, 전형적인 중계의 경우, 비동기는 연합의 경우를 의미합니다. 동기는 중계, 비동기는 연합. 자, 수명 형태는요. 통합된 수행은 짧은 수명을 가지거나 또는 지속적 수명을 가질 수 있는데요. 특히 짧은 수명의 경우 동기 방식으로 연결된 두 가지 응용 프로그램은 완벽한 보완책이 될 수 있고, 지속적 수명에서도 사람이 하는 대출 기간에 대한 승인 업무의 흐름과 상호 연관되는 EAI 시스템을 포함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EAI는요. 각 터미널 집중 방식 허브 앤 스포크와 버스 방식의 두 가지 중요한 의미적 위치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각각의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터미널 집중 방식의 모델은 중앙에 EAI 시스템이 존재하고, 허브죠. 중앙에 EAI 시스템이 존재하고 연관된 응용 프로그램들은 연결대를 통해 상호 교류합니다. 이런 식으로. 예. 이런 식으로. 예. 자, 버스 모델은 EAI 시스템이 버스가 되거나, 이렇게 버스 모델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예. 그리고 여기 얘가 EAI가 된다라는 거죠. EAI. 여기는 허브가 EAI. 자, 그래서 또는 이미 구현되어 있는 메시지 버스에 내재되어 운영됩니다. 혹은 메시지 지향 미들웨어.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들웨어. 예.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연결돼서 여기로 통합된 EAI로 정보를 주고받고, 여기서 정보를 주고받고, 뭐 이런 형식의 구조를 갖게 된다. 이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기술 요소 볼까요? 여러 기술들이 EAI 시스템 구성 요소들을 구현하기 위해 사용되는데, 구체적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일단 버스 허브. 앞에서 잠시 그렸는데요. 버스 허브는 보통 진보적인 표준 미들웨어에 구현이 됩니다. 표준 미들웨어. 자, 또는 미들웨어는 아니지만 미들웨어처럼 동작하는 단일 프로그램에 의해 구현이 됩니다. 자, 응용 연결은요. 버스 허브는 어댑터의 셋을 통해 연결이 되고, 어댑터는 어떻게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과 연동돼야 하는지를 알고 있는데, 어댑터는 두 가지 방법으로 연결이 됩니다. 응용 프로그램으로부터 들어오는 요청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정보가 추가되거나 단위 작업이 완료되는 등의 상황이 감지되었을 때 허브에게 알려줍니다. 어댑터는 벤더의 클라이언트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여 만들어지는 등 명시적으로 응용 프로그램이 될 수 있고요. 또는 응용 프로그램 클래스가 될 수 있는데 표준 프로토콜인 SOAP이나 SMTP를 이용해서 어떠한 응용 프로그램과도 상호 연동할 수 있는 클래스가 바로 이해가 되겠습니다. 또한 어댑터는 같은 프로세스 영역, 버스, 허브 위치로 위치할 수 있고 원격에서 실행하고 산업표준 메시지 큐나 웹 서비스 또는 독점적인 프로토콜을 사용하더라도 허브 버스와 서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자바에서 JC와 같은 표준은 어댑터가 벤더에 중립적으로 생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자, 데이터 포맷과 변환 부분인데요. 자, 모든 어댑터와 응용 프로그램 간의 별도의 데이터 변환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EAI 시스템은 응용 프로그램에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 포맷을 요구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EAI 시스템은 응용 프로그램 고유 데이터 포맷에서 공통의 데이터 포맷으로 변환시켜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여기에는 두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어댑터는 응용 프로그램의 데이터 포맷을 버스의 공통적인 포맷으로 변환하고 그 후 우편 번호를 도시의 이름으로 변환하는 것과 같은 의미에 맞는 변환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또는 하나의 응용 프로그램의 객체를 다른 응용 프로그램의 객체로 분열 또는 병합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겠습니다. 통합 모듈입니다. EAI 시스템은 언제라도 다중 병렬 처리 시스템에 참여될 수 있고 병렬 처리 시스템의 통합 유형에 따라 다른 통합 모듈이 처리됩니다. 통합 모듈은 지정된 일련의 이벤트에 대해 자, 구독을 하고 이런 이벤트가 발생하여 전달되는 통지를 이행합니다. 자, 이런 모듈은 다음에 여러 가지 구현이 가능한데 대표적으로 자바를 기반으로 한 EAI 시스템이 있고요. 이런 시스템은 EAI 시스템 정의에 따라 웹 애플리케이션, EJB 또는 포조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불린다라는 거죠. 자, 지원 트랜잭션. 자, 통합된 프로세스를 사용하려 할 때 관련한 모든 통합 연산의 실행에 의해서 EAI 시스템은 업무 처리에서의 일관성을 제공합니다. 통합 연산은 두 단계의 커밋 또는 보산 트랜잭션을 이용하는 최상위의 단일 분산 트랜잭션이 가지는 모든 응용 프로그램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자, 연결 구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응용, 응용 프로그램 통합을 위해 가장 좋은 그 기반 구조는 컴포넌트 모델, 표준화 구조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하는데 근래의 기업용 응용 프로그램 통합 구조를 위한 필수 컴포넌트는 아래와 같습니다. 일단 보안, 접근, 커뮤니케이션을 관장하는 중앙 집중형 브로커 운영이 있고요. 브로커는 서버의 통합으로부터 SOAP 기반의 서비스 관리 기능을 하는 엔터프라이즈 서비스 버스 ESB와 유사한 통합관리 서버를 통해 완성이 되고요. 자, 표준 데이터 구조에 기반한 비종속전 데이터 모델이 있는데 이 모델은 사실적으로 적법한 표준의 XML과 XML 스타일 시트로 표현이 되고요. 자, 커넥터 또는 벤더의 에이전트 모델, 응용 프로그램 또는 외부 접점은 하나의 컴포넌트로 만들어질 수 있고 그것은 중앙 집중형 브로커와 통신하는 전통적인 응용 프로그램이라 할 수가 있겠고요. 자, API와 데이터 흐름, 위 컴포넌트와 연동에 대한 규칙을 정의하는 시스템 모델은 표준화에 따라 생성이 되는데 비록 데이터베이스나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연결이 같은 접근 방법이 이미 개발되었지만 그것들은 규격을 찾기 어렵고
새로운 작업을 통해 수정되어야 합니다. 각각의 응용 프로그램들은 중앙의 브로커에 메시지를 전달하고 브로커로부터 전달되는 메시지를 받기 위해 대기하는데 이때 각 응용 프로그램과 브로커는 단일 커넥션을 유지합니다. 이러한 중앙관리형 접근 방법은 높은 발전 가능성과 일관성을 가지고 있게 되겠고요. 기업용 응용 프로그램의 통합은 메시지 지향 미들웨어, 데이터에 대한 표현 기술은 XML과 같은 미들웨어 기술과 관련이 있는데 다른 EAI 기술 요소들은 통합적 의미에서 서비스 지향 아키텍처의 일부분인 웹 서비스와 관련이 있습니다. 기업용 통합 응용 프로그램 환경은 데이터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고 향후에는 데이터 통합과 비즈니스 프로세스 모두 포함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통합의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자, 장점이요. 여러 시스템 중 실시간 정보 조회를 제공하고요. 능률적인 비즈니스 프로세스와 도움으로 조직의 효율이 증가하게 되겠고요. 여러 시스템 간 정보의 통합을 이루게 됩니다. 자, 개발 유지 보수가 쉬워집니다. 단점이요. 소규모의 비즈니스에선 필요 이상의 개발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EAI는 시간 소모가 많고 많은 자원을 필요로 합니다. 많은 관리자들이 설계하려 하지 않고 투자하려 하지도 않는 디자인 작업을 미리 해야 하고 대부분의 EAI 프로젝트는 일반적으로 지점간 움직임으로 시작하고 곧 관리되지 않는 다수의 응용 프로그램이 증가를 낳게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BI, 비즈니스 인텔리전스입니다. 기업 지능. 자, 비즈니스 인텔리전스는 기업에서 데이터를 수집, 정리, 분석, 활용해서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를 하는 학문입니다. 자, 기업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비즈니스 전략을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지원해서 각 조직의 구성원, 예를 들어서 종업원, 중간관리자, 의사결정자 등에게 적시에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보체계라고 정의하기도 합니다. 자, 개요를 보도록 할게요. 기업 경영에서 내비게이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비즈니스 인텔리전스입니다. 자, 비즈니스 인텔리전스는 경영인이 전략을 세우는 데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 데이터를 가장 효과적으로 효율적인 방법으로 이용해서 적절한 의사결정을 하도록 도와주고 경영상의 다양한 위협이나 위험을 자동적으로 알려주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인텔리전스를 직역하면 지식, 정보, 이며 지식과 정보는 데이터를 가공하여 특정한 의미가 내포된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자, 때문에 비즈니스 인텔리전스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 데이터를 가공하여 올바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 또는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비즈니스 인텔리전스의 범위를 좀 볼까요? 자, 비즈니스 인텔리전스는 전략 인텔리전스, 분석 인텔리전스, 확장 인텔리전스, 인텔리전스의 인프라, 인텔리전스 정보 전달 크게 5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최근에는 전사적 성과 관리, 자, Corporate Performance Management, CPM, 그 다음에 비즈니스 성과 관리, Business Performance Management와 같은 신개념이 등장하고 있고 비즈니스 인텔리전스의 프레임워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그런 개념들이라고 합니다. CPM, BPM이었고요. 자, 전략 인텔리전스, 분석 인텔리전스, 확장 인텔리전스입니다. 자, 전략 인텔리전스는 경영 전략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고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가치동인 관리, 경영성과 관리, 전략 실행 모니터링, 원가 및 수익성 등에 관한 분석 정보를 제공하는 VBM, BSC, ABC, ABM, 경영자 등 관리자 중심입니다. 자, 분석 인텔리전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이슈의 해결을 위한 전문적인 의사결정 모델로부터 업무 기능의 영역별 보고서 및 조회를 위한 기능까지 분석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생성하고 제공하는 OLAP, 데이터 마이닝, 의사결정 분석 도구 분석과 관리자 및 담당자 중심이고요. 확장 인텔리전스입니다. 기업 내부뿐만 아니라 고객, 공급자 등 외부 이해 관계자와의 거래 및 운영 프로세스에 생성되는 데이터를 분석해서 정보를 제공하고요. CRM 인텔리전스, SCM 인텔리전스, 관리자 및 담당자 중심이 되겠습니다. 자, 인텔리전스 인프라 있고요. 인텔리전스 정보 전달이 있는데, 자, 비즈니스 인텔리전스를 구현하기 위한 다양한 기술 및 데이터 통합 기반 제공, ETL, 데이터 웨어하우스, 데이터 마트이고요. 인텔리전스 정보 전달은 비즈니스 인텔리전스에서 생성된 정보를 사용자의 요구에 맞도록 제공을 합니다. 자, BI와 MIS인데요. 경영정보 시스템은 실제로 구축된 시스템이고요. BI는 학문의 명칭으로서 개념적인 용어입니다. 자, 시스템 없이 BI를 구현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고 MIS 역시 단지 시스템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경영학 세부 전공 중 한 분야로서 학문의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사실상 두 용어의 차이는 미미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Decision Support System DSS입니다.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이란 1978년 킨과 스캇 머턴의 저서에서 처음 사용됨으로써 단순히 정보를 수집, 저장, 분배하기 위한 시스템을 넘어서 사용자들의 이 기업의 의사결정을 쉽게 내릴 수 있도록 사업자료를 분석해주는 역할을 하는 컴퓨터 응용 프로그램입니다. 자, DSS는 최고 경영층을 포함한 모든 경영층의 의사결정자의 계산 부담을 덜어주고 정보를 도식화해서 분석 모형과 데이터를 제공함으로써 의사결정자의 의사결정 과정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줍니다. 자, 기업 경영에 당면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복수의 대안을 개발하고 비교 평가하고 최저간을 선택하는 의사결정 과정을 지원하는 정보 시스템으로 정의가 됩니다. 구체적으로 분석 모형, 데이터베이스, 대화식 컴퓨터 모형 과정 등을 통해 반구조적, 비구조적 성격을 갖는 의사결정 문제에 대해서 개별 관리자의 의사결정 스타일과 정보 유무를 반영해서 의사결정 과정을 지원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자, 구성 요소는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 있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은 의사결정이 필요한 다양한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와 이를 관리하는 DBMS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에 있어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기능은 의사결정에 필요한 데이터를 저장 관리하고 이를 제공하는 것이고 데이터베이스에는 조직의 내부 데이터베이스, 외부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경영관리자의 개인 데이터베이스 등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구성 요소는 모델 베이스 시스템입니다. 모델 베이스 시스템은 의사결정에 필요한 다양한 모델 등을 저장하고 있는 모델 베이스와 이를 관리하는 모델 베이스 관리 시스템으로 구성이 되는데 모델 베이스 시스템은 의사결정에 필요한 모델을 개발하고 수정, 통제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의사결정 지원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자, 사용자 인터페이스입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데이터의 입력과 출력, 다양한 분석 과정에서 일어나는 사용자와 시스템 간의 인터페이스 환경을 제공하는 시스템 모듈을 말하고요. 주로 메뉴 방식이나 그래픽 처리 형식을 이용해서 사용자가 이해하기 쉽고 사용하기 쉬운 대화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대화 생성 및 관리 소프트웨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자, 지식 베이스 시스템이 있어요. 정량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자, 사용자 있지요? 의사결정 시스템의 사용자는 주로 기업 경영의 주요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경영 관리자들이고요. 이들은 당면한 의사결정에 가장 적절한 모델을 모델 베이스로부터 선정하고 필요한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제공받거나 직접 입력한 다음 대안들을 평가, 분석, 최적의 대안을 선택하는 의사결정 과정을 수행합니다. 자, 6번째 SIS, Strategic Information System, 전략 정보 시스템입니다. 자, 전략 정보 시스템은 정보 기술을 기업 전략의 일환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경쟁에 앞서가기 위한 정보 시스템입니다. 요 근래 컴퓨터망과 데이터베이스가 중심이 되고 최근에는 가치 창조에 초점이 되는 전략입니다. 예로 금융기관의 대규모 온라인 시스템, 항공회사의 자손계약 시스템, 슈퍼마켓 등에서의 판매 시점 관리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포인트 오브 세일, 포스라고 하죠. 자, 정보 시스템은 기업의 업무를 컴퓨터로부터 처리해서 업무의 생산성과 효율 향상, 자원 절감 등을 위해서 개발해 오던 것이 종래 개념이었는데 컴퓨터를 활용하게 되면서 그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확신을 가지고 기업의 전략을 실현해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목적으로 정보 시스템을 활용하자는 개념이 확산되었는데 이러한 개념의 정보 시스템을 전략 정보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기업의 궁극적 목표인 이익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장 점유율의 향상, 매출 신장, 신상품 전략, 경영 전략 등의 전략 계획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정보 시스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정보 시스템이 기업의 전략 실현에 활용되는 방안은 크게 4개 요소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 자, 정보 시스템을 이용해 제품이나 서비스의 내용을 바꿀 수 있으며 둘째, 기업은 정보 기술을 이용하는 고객과의 관계를 더욱 굳게 할 수 있고 셋째, 정보 기술은 공급업자와의 관계에서 전략적 우위를 확보하는 도구로 사용되기도 하고 넷째, 효율적인 내부 관리 및 통제를 가능하게 해서 전략적 목표 달성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와 같이 정보 시스템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기업의 전략적 우위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이동될 때 이를 전략 정보 시스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7번째 전자문서 관리 시스템입니다. EDMS인데요. 자, 빠르게 발전하는 정보화 사회에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문서의 관리 체계는 많은 인력, 시간, 공간의 낭비를 초래했고요. 체계화된 정보의 관리와 활용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에 따라 다양한 문서와 전자적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업무에 보다 생산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통합전자문서관리 시스템은 탄생하게 되었고 기존의 다양한 IT 기술들과 결합해서 사용자의 정보 및 지식에 대한 요구사항을 수용할 수 있게 되었고 과거의 비효율적인 정보관리 체계를 표준화 및 시스템화할 수 있는 새로운 기업 정보관리 구조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자, 문서의 저장 및 검색, 구조화된 문서관리, 이력관리, 다양한 종류의 문서관리, 응용 프로그램과의 통합, 문서관리, 유형관리, 문서 버전관리, 사용자 및 조직 사용 권한 관리, 문서의 보존 주기 관리, 문서 유통 관리 등을 통합 문서 관리 시스템의 주요 기능으로 기업 내의 모든 사용자와 업무 전반에 걸쳐 종합적인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자, 8번 BPO 업무 프로세싱 아웃소싱입니다. 프로세스 아웃소싱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핵심 역량을 제외한 회사 업무의 처리의 전 과정을 외부 전문 업체에 맡기는 전략적 차원의
아웃소싱 방식입니다. 기획 단계에서부터 운영, 모니터링까지 모든 단계를 외부 업체를 통해 운영하는 것으로 비용 절감을 위해 부수적인 단순 업무를 위탁하는 전술적인 수준의 개념인 기존의 아웃소싱과 구분이 됩니다. 자, 비즈니스 프로세스 아웃소싱에서는 고객 만족도 내지 제공되는 서비스의 사업 전략적 가치 등과 관련된 성과 평가 기준을 가지고 해당 업무의 아웃소싱 여부를 결정하며 그 성과는 꼭 생산성 증가,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및 수익 창출, 비용 절감, 이 트랜스포메이션, 주주가치 향상 등의 결과로 인식이 됩니다. 자, 확산이요. 비즈니스 그 프로세스 아웃소싱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데 아웃소싱이랑 경제 상황 악화와 이에 따른 경쟁 심화로 한정된 자원을 가진 기업이 모든 분야에서 최고의 위치를 유지하기 어렵게 되면서 해당 기업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나 핵심 역량의 자원을 집중시키고 나머지 활동은 외부의 전문 기업에 위탁 처리함으로써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전략이 되겠습니다. 최근 기업들은 기업 내 지원의 업무인 인사, 총무, 격리 등을 단순히 외부 인력을 통해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업무의 수행을 위한 인력, 자, 시스템 등 하드웨어적 자원은 물론 업무의 기획과 운영의 소프트웨어적 처리까지의 전 과정을 외부의 전문 기업에게 맡겨 새로운 기업 가치를 창출해내려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번 시간을 정리하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 기업 내외의 정보를 단위 인터페이스를 통해 자유롭게 검색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정보 시스템. 예, 그렇습니다. 엔터프라이즈 인포메이션 포탈 EIP가 되겠고요. 자, 연습 문제 2번입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 조직 구성원의 지식자산에 대한 자세, 조직의 지식평가 보상 체계, 지식공유 문화 등 조직 차원의 인프라와 조직 통신 네트워크, 하드웨어, 각종 소프트웨어 및 도구 등 정보기술 차원의 인프라를 기본 전제로 하고 있다. 예, 지식관리 시스템, knowledge management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